미국 연준 금리 인하를 좀 언제 할 것인가라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아직 한 50% 내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 금리 인하가 너무 과도한 예측이고 오히려 연초에 경제 데이터가 좀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언제 정도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지.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 금리 인하를 좀 언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3월 달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아직 한 50% 내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초에 제가 그 자문고의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제 3월 달 금리 인하가 너무 과도한 예측이고 오히려 연초에 경제 데이터가 좀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와 달리 좀 더 뒤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언제 정도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는지, 또 그렇게 연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지표가 어떤 컨디션,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 멤버들의 어떤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어떤 그분들이 코멘트하는 거를 좀 자세히 좀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컨디션이 미트가 되어야만이 이제 연준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건가를 좀 추론한 건데, 크게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준은 이제 우리가 연준의 어쨌든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가를 잡는 거, 두 번째는 고용을 이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두 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통의 그 연준 정책에서 볼 때는 일단 물가 부분인데요. 그래서 물가가 결론적으로는 안정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은 어느 정도 연준의 목표치 이미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우리가 CPI라고 하죠. Consumer Price Index를 많이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코어 CPI, 한국 사람들은 근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 물가 지표를 주로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코어 CPI가 핵심 물가를 보셔도 되는데, 이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는 연준이 좀 더 중점을 두고 보는 거는 PC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도 이제 코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연준이 물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준의 물가를 그 어떤 바로메터는 코어 PC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이 물가가 2% 정도 레벨로 수렴해야만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이 정도 물가가 안정화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겠구나라는 조건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또 하나,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는 CPI,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PC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물가 부분을. 두 번째로는 보통의 경우는 물가 지표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는데, 연준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좀 너무 장기 추세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실제로 연준 보팅 멤버들이 또 더 면밀하게 보는 거는 1년 전, 전년 동월 대비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연준에 주로 보는 거는 코어 PC를 가지고 보고, 이 코어 PCI 중에서도 좀 더 단기적인 최근 이제 3개월 전 대비 그리고 6개월 전 대비 물가 지표를 가지고 물가 레벨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준으로, 그러니까 3개월 전 대비 6개월 전 대비로 본다고 하면 코어 CPI가 이미 목표치까지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한 2.4%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물가는 이미 그 레벨에 도달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달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도 큰 이슈, 그러니까 뭐 놀랄 건 없을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현재 레벨에서 어느 정도 계속 좀 여기서 이 레벨에서 안정화되는지를 지켜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금리 인하를 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재차 물가가 뜨는 거를 많이 걱정하죠. 1980년 초반처럼. 그래서 산불이 진화되는 산불이 이 정도면 충분히 진화됐다 생각해서 이제 뭐 그 잔불 처리를 이제 다 못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제 그 잔불이 다시 불거져서 그러니까 영어로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물가가 재차 앙등하는 것들을 연준에서는 가장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목표치 도달한 코어 PCE가 계속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레벨에서 완전히 안정화되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코어 PCE가 현재 레벨에서 한 몇 달간 이 레벨에서 안정화되는지를 지켜보려고 한다는 게 첫 번째 연준 금리 인하의 컨디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한 2% 레벨까지 또는 2% 아래로 떨어지는 걸 좀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오늘 촬영한 날짜 오늘 26일인가 26일인데 오늘 아침 발표된 그러니까 미국 GDP가 3.3이죠. 마켓의 컨센서스는 한 2% 내외 정도 봤는데 2.4 정도 봤는데 3.3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 작년 10월,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 2, 4분기 GDP가 그 결과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 GDP 이 정도 그러니까 아직 경제가 굉장히 여전히 불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단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미국 성장률이 좀 더 둔화되는 모습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쯤일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 1, 4분기 데이터부터는 한 2% 내외까지는 좀 떨어질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1, 4분기 데이터가 언제 발표될 거냐면은 어떻게 되죠? 거의 한 4월 말, 그죠? 5월 초 정도 되겠죠. 지금처럼. 그렇게 본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레벨이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1, 4분기 데이터는 이제 그렇게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냐면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GDP라고 얘기를 하면은 GDP 어떻게 되죠? GDP는 기본적으로 한번 간단히 한번 적어볼까요? GDP 뭐 이미 다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항상 시청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보세요. 그래서 금융기관 직원들이나 또 투자에 완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시는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계속 피드백 듣는 게 좀 더 쉽게 설명하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많아서 뭐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보시기에 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반 중간을 맞춰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GDP라는 거 어떻게 되죠? 여기가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정부 부분 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순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요인인데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미국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게 전체 GDP 한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고 반면 한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미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순수출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GDP가 구성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GDP 구성 요소로 한 세 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주로 보면 먼저 비즈니스 스펜딩 이제 투자 부분인데 투자 부분은 사실은 계속 좀 이렇게 좀 약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부분도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거버먼트 스펜딩도 작년에 뭐 바이데노믹스를 통해서 많이 이제 스펜딩을 많이 했지만 이 스펜딩이 작년만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어야만이 작년만큼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결국 공화당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버먼트 스펜딩도 점진적으로 작년보다는 못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그 GDP가 둔화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어떤 화두가 이번 오늘 발표되어 있는 미국의 4분기 GDP에서도 나왔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컨슈머 스pen딩이 굉장히 좀 개인 소비가 스트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1, 4분기 경제가 좀 둔화될 건가의 관건인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컨슈머 스pen딩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뭐 간단히 하나만 말씀 여쭈면은 컨슈머 스pen딩이 미국 GDP 상승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왜냐하면 미국 전체 경제 70% 거의 한 3분의 2가 소비에서 개인 소비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강해서 이번에 강했는데 결국은 금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2분기, 3분기 넘어갈수록 컨슈머 스pen딩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스트롱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집안 경제 가계의 재정 상태가 좋아서 그렇죠. 특히나 이 재정 상태 좋은 것 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지원금을 통한 이제 초과 저축, 익세스 세이빙이 많았는데 이게 어떤 소비에 큰 버퍼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금년까지 좀 남아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그 익세스 세이빙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고갈되는 시점인데 아마 금년 2분기 내지 여름 정도에 고갈된다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집안의 현금 여력이 그동안 이게 버퍼가 많아서 여전히 소비를 많이 긴축을 했으면 불구하고 소비가 좋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2분기 내지 금년 중반 정도 되면은 이게 고갈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우리 크레딧에 많이 의존하게 됐죠. 신용에 많이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올라간 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컨슈머 스pen딩은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년 중반 들어가면 GDP는 한 뭐 1, 4분기부터 좀 한 2%대 레벨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 좀 길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GDP 성장률이 두 번째 요건은 GDP 성장률이 한 2% 안쪽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게 저는 한 1, 4분기 데이터가 아마도 그 정도 수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발표되는 시점이 한 4월 말 5월 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더 이런 이제 GDP 성장률 데이터의 어떤 안정화를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컨디션은 뭐냐면은 노동시장이 좀 더 부진해지는 걸 확인해보고 싶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번 연초에 발표되는 난팜 페이롤이죠.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인데 여전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동시장에 좀 더 이게 좀 꺾이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노동시장에 좀 더 확연히 쿨링되는 사인이 나와야만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요. 큰 그림에서 노동시장 계속 좀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은 비농업 부분 고용수 데이터인데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25만 7천 명 정도 상반기 말 정도에 됐는데 3분기 말에 여기가 22만 1천 명이고요.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 말자로는 16만 5천 명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로 보면은 작년 초부터 해서 금년 4월 달까지 본다고 그러니까 4월 달이 아니죠. 금년 초까지 본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고는 있지만 계속 감소세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어로 리비전이라고 하는데 수정치 발표를 하는데 수정치 발표가 지금 보면은 원래 초기 발표했던 비농업 부분보다 이 데이터보다도 훨더 이게 매달 이렇게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그 수정치를 반영한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더 떨어집니다. 원래 레벨보다 고용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위에 데이터가 이 정도 레벨인데 여기 보면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고용은 지속적으로 좀 더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길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고용은 이제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초엔 좋게 나오는데 결국은 고용 시장에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죠. 제가 이제 연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컨디션이 이제 확인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떨어져 있지만은 확실히 이 코어 CPI가 이 레벨에서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그래도 적어도 한 두세 달 이상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DP 성장률이 한 2% 내지 2% 아래로 떨어지는 거가 연준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저희 예상 시점은 한 1, 4분기 정도 데이터는 한 2% 레벨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2% 내 2% 아래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온 데이터가 4월 말 5월 초가 될 것이고, 그죠? GDP가 한 2%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하면 막 좀 더 수준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꺾이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세를 좀 더 확인하고, 두 번째로 GDP가 한 2% 안쪽으로 떨어지는 2% 내지 2% 뭐 1점 몇 프로까지 떨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이 좀 쿨링되는 사인이 좀 더 본격적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개시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이제 완전히 좀 충족되려고 하면은 5월 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5월 달 정도에 저는 금리 인하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게 오늘 좀 되려는데요. 지금 연준 점도표를 보면은 뭐 아직도 3월 달 금리 인하를 이렇게 5대 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한다, 인하한다는데 한 5대 5 보는데, 저는 3월보다는 5월 달 금리 인하 정도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인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한 25bp 정도, 그러니까 5, 6월 달에 연준의 원래 예상인 6월 달에 금리하고, 그러니까 뭐 전후 내지 한 박 정도 빠를 것 같은데, 그 전후인데, 근데 25bp.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스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를 많이 인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빠르면은 한 5월달 정도일 것 같고, 5월달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연준도 이제 현재 전반적인 매크로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왜 5월달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인데, 그 세 가지 요건이 어느 정도 확인하려면 한 분기 정도 시점은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한 5월달 정도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한 분기 지난다고 경제 확 나빠지진 않을 건데, 확 나빠지진 않지만은 연준도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모든 데이터가 나빠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면 좀 늦거든요. 또 반대로 딜레마죠.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불이 재차 붙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급등하는 일이니까, 정리를 하면은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면은 경제가 그러니까 리세션 가는 거를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고, 또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면은 또 이제 충분히 진화가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불붙을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딜레마 시점에서 적당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5월 달 정도가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 같다. 그러나 큰 폭은 아닐 것 같다. 한 25bp 내외 될 것 같고요. 본격적 금리 인하는 하반기에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